한자의 비밀의 천지창돈입니다. 오늘은 한자 중에 그러할 연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그러할 연자는요, 사실은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의 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자, 연원서죠. 또는 글자를 가르쳐 준다는 글자 책을 보고 있었는데, 한자 책을 보고 있었는데, 이 글자에 대한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어원 해석 비슷하게 이 글자가 어떻게 해서 나왔다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책을 봤는데요. 이 글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한 해석을 내놓는 겁니다. 도대체가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 거기다가 그 연원에 대한 해석 자체가 그 내용이 우리 동이족이 개를 먹는 민족이라 개를 불태워서 먹는 민족이라 그리고 그렇게 끄슬려서 먹어야지 맛이 있으니 그렇게 해서 먹으라 라는 의미로 그럴 연으로 했다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탁 걸리는 겁니다. 그 해석이요. 아니 그렇게 해석할 리가 없는 글자인데 그렇게 해석을 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되게 어, 탁 목에 걸리듯이 탁 눈에 이 글자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봐봤습니다. 이 구조를 한번 보시자고요. 저녁에 개를 불태운다. 그죠? 저녁에 개를 불태운다. 이게 그리고 그러할 연으로 해석이 되죠. 그러할 연. 연유할 때 어떠한 그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그렇게 무슨 이유가 있다 라고 얘기할 때 연유라고 할 때 그런 식으로 쓰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게 사회적인 그 현상을 보지 않으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회적인 현상을 보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될 수 없는 그 글자인 겁니다.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글자가 되는 거죠. 이게 먹는 글자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개를 불태워서 먹었다는 개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그냥 개가 아니고 그냥 닭을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기르는 토끼나 그런 걸 먹어도 됩니다. 어차피 불태워서 먹는 것이면 왜 꼭 개를 불태워서 먹입니까? 잔치를 벌리려면 돼지를 잡죠. 왜 하필이면 개를 여기다 올려서 먹습니까? 그리고 그 글자를 왜 만들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개를 먹는 것뿐이었습니까? 개가 맛있어서 그 의미를 만들려고 이렇게 어렵게 글자까지 만들었다고요? 그냥 식견 하면 되죠. 왜?
왜 글자를 새로 만들어요? 확연식 하면 되겠네. 확연식견. 개를 불태워서 개를 먹었다. 그렇게 하면 되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글자를 만든다는 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새로 글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문장이 아니라 글자를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글자를요. 이거는 이 글자를 늘상 쓰므로 해서 우리 그때 당시에 쓰던 사람들이 다 죽고 없어도 이 글자를 쓰게 되는 사람들은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알아달라. 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글자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 의미를 알아달라 라고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한 새로운 그 해석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거는요, 이 개를 한번 늑대나 호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늑대나 호랑이. 그리고 그 호랑이를 길들여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늑대를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개로. 그때 당시에 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생각해보면 현재로 말씀드리면 암사자 같은 개념일 겁니다. 암사자. 암사자를 길들여야 돼요. 그 덩치 큰 암사자를 길들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요 개가 원래는 늑대에서 왔다고 하죠. 그리고 그 늑대는 지금도 크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의 그 영양 상태나 그런 것으로 보면 거의 사람 키만 할 겁니다. 늑대가요. 그 높이 그 네 발로 섰을 때 그 머리 높이가 사람 머리까지 오는 그런 상태였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보면 암사자 암사자가 숫사자 크기의 암사자를 집단 생활하니까요. 그것도 암사자가 집단 생활하니까 그 집단 생활하는 암사자를 우리가 양을 치는데 또는 우리 마을을 지키는데 그 암사자를 쓰고 싶어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겁니다. 늑대 중에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또는 사람이 주는 먹이를 가지고 따라온 특정한 개체들을 길들이는 과정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 길들이는 과정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이빨, 날카로운 발톱, 그리고 사나운 성격, 이거를 억제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잔인한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한 마리가 그 길들이고 있는 개들 중에 한 마리가 사람을 물었다는 설정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물었어요. 물어서 먹어버렸어요. 이게 전쟁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개를 길들여서 썼는데 이게 우리 편 사람을 물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물어서 죽여버린 거죠.
그러면 이 개한테 개들한테 키우고 있는 개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개를 산채로 불태우는 것을 했던 겁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산채로 죽어갈 때 이 개가 소리 지르는 거, 그리고 그 냄새, 그리고 그 불태우는 빛, 그것들을 요 개들한테 그대로 보여서 일종의 본보기를 보였던 겁니다. 우리 편 사람을 물어서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아예 극단적으로 그 냄새와 소리와 시각으로 전부 보여줄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 행동을 했던 겁니다. 불태우면서 시각을 보여주고 그 불태우는 걸 더 멀리서 보기 위해 저녁에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불태우게 되면 그냥 목을 치거나 그냥 칼로 찌르는 것보다 훨씬 더 냄새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퍼져나가겠죠. 이 잔인한 그 행동이. 근데 그런 걸 이 개를 다루는 그런 부족에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그러할 연으로 변했는가? 이 부족들의 행사, 일종의 이벤트죠. 행사를 이 글자를 만드는 사람, 제가 저번 시간에 집현전 학자라고 그랬죠. 집현전 학자가 본 겁니다. 이 장면을. 그래서 그 부족의 추장한테 물어봤겠죠.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십니까? 물어보니 왜 이렇게 잔인한 장면을 그 하십니까? 그냥 칼로 찌르지 왜 이렇게 산채로 저녁에 그것도 그냥 죽여서 불태우지 왜 산채로 불태우십니까? 왜 저녁에 이렇게 그 강아지를 모아놓고 전 부족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 그렇게 대답을 했겠죠. 이 개가 사람을 물어서 이 개들한테 이렇게 잔인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 말을 안 들으면 하고 이렇게 다른 개들을 또 이렇게 죽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 사건에서 그 풍습에서 비롯된 글자가 이 그러할 연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정확한 해석은 그러할 연이 아니라 그럴만하다.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하는 이벤트를 하는 게 처음에는 겉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가지만 물어서 따져보니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더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의미는요, 되게 겉으로 보기엔, 언뜻 보기엔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근데 그거를 물어 확인했더니 이해할 만하다. 아, 그러할 만하다. 그렇게 행동할 만하다. 라고 의미를 새기는 것이 정확한 뉘앙스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거는 정확한 뜻은 그럴 만하다.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우리가 그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빨가벗고 막 뛰어나갔습니다. 미친 사람이죠. 근데 뒤에 집이 불타고 있었어요. 그럼 그건 이해할 만한 거죠. 그럴 만한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러할 연입니다. 언뜻 보면 되게 미친 사람인데 뒤에 가서 보면 그게 나도 그 상황이면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라고 느끼는 게 그러할 연인 겁니다. 이해하셨죠? 요 개를 이렇게 잔인하게 불태워 죽이는 것을 언뜻 보면 되게 이상하게, 되게 잔인하게 본 거죠. 근데 이 개가, 이 개가 추장의 딸을 물어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할 만한 거죠. 이, 이 글자에서 그때 당시에 이 다른 종족을 길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길들이는 게 얼마나 어려웠던가, 얼마나 많은 핏값을 가지고 이 개, 지금 우리가 애완견이라고 또는 반려견이라고 하고 있는 이 강아지를 키우는 것, 그리고 그런 애정을 주고받는 그러한 문화가 생겨나기까지 얼마나 옛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핏값을 지불했는지 이 글자에서 알 수 있죠. 사실은 이러한 글자들을 보면 아, 옛사람들이 굉장히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글자를 남겼다는 것에서 얼마나 이 글자를 가지고 알려주고 싶었던 게 절실했을까, 이러한 사실까지 알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뭐 개를 끄슬려서 먹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글자가 나왔다고. 그런 글자는 그런 의미라고 하면 그냥 문장으로 하면 돼요. 문장. 진짜 문장으로. 그냥 사실만 기록하는 글자였으면 이 글자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글자를 만든다는 거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다음 세대가 그걸 쓰기를 바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써서 이 글자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글자의 본뜻을 잃어버려도요. 본뜻을 기억하면 좋지만 본뜻을 잃어버려도 이 글자가 살아남아 있는 한 언젠가는 이 글자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나올 테니까요. 그냥 사실만 기록하는 문장을 만들면 저녁에 개를 잡아먹었다.
하면 됩니다. 그 개를 먹는 풍습이라고 하면 그 이렇게만 쓰면 되죠. 그러나 굳이 이런 글자를 만들었다는 거는 이 글자로 그 부족이 망하더라도, 그리고 그 집현전들이 다 죽어 없어지더라도, 그 나라가 집현전을 운영했던 나라가 멸망을 하더라도 이 글자가 살아남기를 바랬던 겁니다. 옛사람들이 분서갱유가 뭐 진나라 때만 있을 것이라고 그 사람들 스스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서갱유는 왕조가 멸망하면 무조건 그 이후에 왕조는 그 전 왕조의 것은 전부 불태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자를 남겨야겠다 하면, 이 개념을 남겨야겠다 하면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던 겁니다. 문장이 아니라 문장으로 남겨서 책으로 남기면 그거는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분서 경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한 개념이면 오히려 이렇게 밀도 있게 요 글자로 만들어서, 이런 글자 한자를 만들어서 뒷세대에 남기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요 집현전 학자들이었습니다. 이 글자를 만든 집현전 학자들의 마인드였습니다. 그 집현전 학자들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아는 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집현전 학자들의 마인드가, 마음이 어떤 건지 아는 게 바로 문자 공부하는 첫 번째 마음가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글자 보는 방식을 이어서 다른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